먼저 질문 받을게요. 자, 먼저 교재 페이지 수랑 불러 모르는 거. 어? 몇 페이지? 13-3. 그 다음에요? 뭔 책이에요? 이거 빨리 부르라고. 96페이지는 아닌데? 어디야? 13-3번 필요하시나요? 아, 명제 말고 공통수학 필요하잖아. 최대치수. 이거. 설마. 아, 반대로 들어왔나? 두 개 다 들고 가야지 오늘. 야, 좀 부담하더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토요일에 하는 거 오늘 하는 거 역시나. 그러니까 아, 그렇네. 뭐 불러. 너도 안 갖고 왔어? 공통수학 안에 안 들고 왔어? 전부 다? 그 다음 니네는 가져와. 불러. 60분에 3-3이요. 어? 60분에 3-3이요. 60쪽에 3-3. 그 다음 55쪽에 5-2 50 5쪽에 5-1 5-1 그 다음 66쪽에 10번이요. 그 다음 준호 없어? 66쪽에 18번이요. 저것도 안 갖고 왔어? 내가 말했잖아 오늘 둘 다 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71까지. 자 없어 이제? 어? 자 설명할게. 아니 왜 그러셨어요? 왜? 아 모르겠다. 야 씨, 다음에 이제 집을 나갈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안 챙기고 다녀? 내가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랬지. 왜 전부 다 전부줄 놓고 다녀? 항상 잘 챙기라고. 자, 55페이지 5-1번 보면은 자, 5-1번 보면은 자,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되죠. 이거 말했죠. 얘가 마이너스 얼마야? 뭐 성립되는 거야? 마이너스 A-4분의 A-2 많이 했었죠. A-2가 성립이 되는데 맞니? 자, 얘가 성립이 되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뭐니 여기서? 맞죠? 그 다음 뭐야?
2가 아닌 정수 A에 대해서 2가 같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자, 얘는 음수고 얘는 뭐야? 얘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얘는 음수고 양수지. A는 4보다 작고 뭐보다 커? 2보다 크대. 여기서 다 끝났고, 그쵸? 허근을 만드는 거 판별식 써봐야지. 그럼 기억 뭐야?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ax 플러스 a는 0 됐습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얼마야? a는 0이야 맞죠? 응?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a는 0과 2 사이야 맞죠? 아무거나 대입해봐. 3 대입하면 뭐 0보다 작고 안 작고? 작죠. 허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니은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니은도 판별 쓴 다음 저 사이에 있는 숫자만 대입해보면 되잖아. 별 굉장히 기초 문제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자 60페이지 3-3번. 내가 아직은 모를 거야. 일반반에서도 내가 말했잖아. 어떤 아이들은 이런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반에서 이런 거지. 거기서도 성적이 지금 많이 벌어졌죠. 그쵸? 뭐 거기서 뭐 전교 1등도 있고 서윤이 같은 경우는 전교 한 2, 3등 하고 일반반이야. 탑반도 아니야. 그치? 걔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지. 그리고 서인천고에서 내가 말했지. 이번에 선생님 반 애들이 성적이 급상승했다고. 재민이란 애는 65점으로 왔다가 저번 시험 이번에 90 몇 점 맞았지. 전교 등수 안에 들었어. 65점대 애가 전교 등수 안에 드는 건 기적이야. 근데 걔는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했어. 그러니까 수학은 평상시 때 쌓이는 거야 이게. 근데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야. 특히 숙제할 때 자기가 그냥 대충 풀고서 오는 애들은 수학 실력이 안 쌓여. 나한테 수업 듣는 거는 너의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고 나는 설명을 하는 거지 전혀 안 쌓이는 거야. 분명히 말했어. 나중에 그런 질문 하지 마. 선생님 저는 왜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와? 여기서 1등급 안 나오는 애들 분명히 있어. 분명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럴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평상시에 문제 풀 때 안 풀리면은 내가 정확히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평상시에 우리가 수학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냥 진도만 많이 나가는 거야.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야. 그런 애들 1등급 안 나와. 탑반에서도 항상 1등급 안 나오는 비율이 30% 정도가 됐어. 알겠습니까? 거기 안 끼었으면 좋겠어. 자 60페이지 3-3번 보면은 이거 너무나 쉬웠지. 잘 봐. 자 3-3번 보면 이런 느낌이야. 자 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3k 플러스 1에 얼마야? x 됐니? 자 플러스 얼마야? k 플러스 1은 0이야. 자 두 근을 일단은 주어진 게 두 근을 뭐라고 불러? 알파 베타라 할 됐습니까? 그 다음 알파의 제곱 베타 플러스 얼마야? 알파 베타의 제곱. 이거 너무 쉽죠 이거는. 뭐야? K의 값. 그럼 얘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꿔라. 첫 번째, 두 번째 1과 1을 합쳐서 K에 관한 식으로 바꿔라. 알겠습니까? 난이도는 기초야.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1, 2번 정도 수준의 문제야. 알겠습니까? 1, 2번 정도 수준. 자, 끝났죠? 그럼 1번은 뭐야? 1번은 두분의 합은 얼마? 두분의 합은 얼마? 3K 플러스 1. 그래서 지금 선생님 일반반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 내가 풀어놓은 대로 내가 지금 그래서 니네도 앞으로 우리 방에다가 이 숙제하는 거 올릴 거야. 그게 정말 좋은 게 숙제 올리고 있어. 걔네들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준우가 지금 초대가 안 되니까 초대할 거야. 준우야. 거기다 올리니까 내가 계산 과정까지 다 보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각자 올려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다른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 자, 어떻게 되니? 두근의 곱은 얼마야? 두근의 곱은 얼마야? K 플러스 1이죠. 1과 2를 합쳐서 2번. 그럼 얘네를 대입할 수 있는 형태니까 인수분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잖아. 이거 대입하면 끝나거든요. 너무 쉬운 거 알겠습니까? 자, 다음 65페이지 10번. 자, 10번 보면은 자 65페이지 10번 보면은 자 봅시다. 65페이지 10번. 자 10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의 한글이 절대값이야.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a 플러스 4의 얼마야? x 됐습니까?
플러스 A 제곱은 얼마야? 4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4일 때도 있지. 자, 이거의 한근이 얼마?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대입하면 A 값 두 개. A 값 다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쉽죠. 알겠습니까? 끝났죠? 됐어? 자, 65페이지 10번이고 66페이지 18번. 됐습니까? 자, 66페이지 18번. 이것도 굉장히 쉬웠죠? 자, 18번 보면은 자 18번 어떻게 됩니까? 자, fx는 어떻게 됩니까? fx는 x의 얼마야? 제곱 플러스 얼마야? px 플러스 q야. 자, 뭐야 이거 너무 쉽죠? f차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4이다. f3은 4. 미지수 두 개 하나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은 a 플러스 2i니까 나머지 한근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한근은 a-2i.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 두근의 곱은 얼마 나타내면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되게 쉬웠던 문제. 뭐 이건 뭐 출제 의도가 명확하잖아. 그냥 뭐씩 나타나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제 의도가 명확했던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분명히 이쪽 반에서도 탈락자가 나올 거야. 그건 내 탓하지 마. 니네가 평상시에 숙제 진짜 숙제만 해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애들한테 숙제 나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올라가는 애 숙제 안 해오는 애 없어. 그런데도 50점 나오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일반 반에서 90점대가 나와. 정규등수. 무슨 말이야. 50점 나오는 애 숙제만 해오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 안 해. 모르는 거 안 해. 모르는 거 안 해. 그냥 이렇게 다 넘어와 버리는 거야. 걔는 실력이 1도 안 느는 거야. 당연히. 숙제할 때. 분명히 그런 사람 있을 거야. 그리고 항상 갑자기 정규등수 안 해드는 애들은 내가 공통적인 점. 정말 성실하다. 정말 성실해. 진짜. 다 챙기고. 알겠습니까? 여기서 불성실한 스타일들 너무 많아. 문제는. 불성실한 스타일들. 내가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안 바뀌는 사람이 많을 거야. 자,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프린트 이거 핵심 프로라고 그랬지?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핵심에서 뭐 질문할 거 있어? 자, 불러. 프린트요. 핵심 프로라고 했잖아. 숙제는 하긴 하냐? 뒤통수 맞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맞으면. 숙제해? 서준 다 해왔어? 불러. 모르는 거 없어? 부르라고. 백이현 너 숙제 모르는 거 없어? 그럼 넘어간다. 자, 그 다음 문길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펴봐. 자, 선생님이 저번에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번에 1번은 같이 했니? 한번까지 숙제 있어요. 자 보면은 자 먼저 아주 기본적인 문제 먼저 하고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거야. 문제를 외우지 말고 스스로 해석을 해야 돼. 아, 0,2야. 그런다고 우리가 표현할 게 이거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놈이야. 근데 꼭지점이 x는 a야. 맞죠?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최대 최소의 판별은 꼭지점과 범위의 양끝값의 위치야. 근데 꼭지점은 x는 a니까 우리가 이 기준 x는 0과 2를 기준으로 꼭지점이 1번 위치에 있을 수가 있고 몇 번 위치야? 2번 위치에 있을 수가 어디에 있을 수 있어? 3번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꼭지점이. 알겠습니까? 맞아? 자, 꼭지점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쉽죠. 이거는 교과서에도 그냥 기본 예제로 나오는 정도 수준이야, 요즘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보면은요.
그렇지. 이상하네. 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정도는 니네가 스스로 꼭지점의 위치가 미정이니까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럼 써야 되겠지. 첫 번째 1번. A가 작을 때는 내가 0보다 작을 때 알겠습니까? 그럼 그려보면은 A가 이렇게 오고 0보다 작을 때 0과 얼마야? 2 사이죠. 그럼 0과 2 사이에서야. 그쵸? 네. 그럼 0과 2 사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최소. 어디에서 최소? F0이죠? 0 대입하면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성립하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뭐야? A가 0과 2 사이니까 최소는 A에서지? 예. A가 그래서 얼마야? 0과 2 사이. 보통 쓸 때는 작을 때 등호를 안 붙인다고 그랬지? 보편적으로. 그러면 A에서 뭘 갖는 거야? 최소야. A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는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A는 얼마야? 2 또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정말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노력하는 애들은 한 달 반 만에 최고까지 올라와. 지금 서인천고에 서인이라는 애인데 지금 전교 3등 안에 들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 근데 알아. 숙제할 때 항상 고민하고 지가 모르는 거 끝까지 풀고 이런 과정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걔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왔거든. 1학기 중간 끝나고 110등에서 온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전교 3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400명 중에 전교 3등 하기가 많지 않어. 수학은 무조건 성실하게 정확하게 풀어야 돼.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런데 0과 2 사이니까 둘 다 돼안돼. 안 돼.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A가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자. 크거나 같을 테니까. 얼마? 0과 얼마 사이야? 2 사이. 2에서 최소죠? 그럼 2 대입하면 얼마? 2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A 플러스 4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분명히 여기서 허수로 공부한 애들 몇 명 있을 거야. 내가 안 봐도 알아. 분명히 있어. 왜 습관을 못 고치고 숙제 대충 하는 애들 있을 거야. 얘네들은 나중에 일반반 애들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말했어. A는 2. 그래서 2하고 얼마야? 마이너스 2. 알겠습니까? 이건 뭐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 자, 2번도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 자, 3번 보면은요. 자, 3번 보면은 자,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이런 거야. 자, 보자. 우리가 출제 의도가 나는 최소값이 0이라는 걸 10으로 나타내야 돼. 맞니? 자, 최소값이 0이라는 걸 10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자, 범위하고 꼭지점의 위치 비교야. 꼭지점은 4라고 이제 정해져 있어. 근데 얘가 움직이는 거지. 이제 범위가. 그래서 A가 어디야? A가 당연히 A가 여기 있거나 A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거나. 됐습니까? 맞아 안 맞아? A가 여기 있다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지. 4고 얼마? 0과 얼마 사이야? 0과 A 사이 이런 느낌이고 A가 여기 있을 때 이런 느낌이죠. 0과 얼마야? A. 됐습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이때 최소값은 얼마야? A에서 최소지? A 대입하니까 얼마? A 대입하니까 A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이 0. A는 얼마야? 1 또는 6. 됐습니까? 이때는 A가 얼마에서야? 4에서. 됐습니까?
자 4에서니까 4 대입하면 얼마야? 10이요? A는 얼마 나와? 10이요? 10 나와? 근데 A는 얼마야? 4보다 작은 A는 안 되고 A는 10. 자,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 100%야. 왜? 모평 이 정도 문제는 누구나 다 풀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 자, 최소값이 아니라 실제 내시는 작년도에 최대값으로 출제가 됐어. 이 문제가 최대값이 얼마일 때, 뭐 최대값이 3일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 맞지? 그럼 여기서는 최대가 어떻게 돼? 0에서 최대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네. 0에서 최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최대가 될 수 있어? 4에 얼마에서야? 4에서 최대가 A에서 최대가 될 수 있지. 그거 두 개 다 따져야 돼. 알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대로 안 나오죠. 이건 정답이 100%예요. 이런 모평 4점짜리 문제를 일반반 애들도 이 정도 못 푸는 말이 안 돼. 시험 볼 때. 알겠습니까? 자, 알겠죠? 근데 나는 탑반인데 아직도 저런 문제 헤매고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 잘하는 게 아니야, 수학. 빨리 수학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학적인 능력치가 없는 거야. 그냥 수학만 많이 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야. 내가 말했지. 자기 스스로 문제 풀 때 많이 고민하고 안 풀리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구조 해석하고 알겠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출제 의도에 맞게 정확한 구조 해석하고 대충 푸는 버릇 버리십시오. 수학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나한테 배우는 애들도 그냥 문제 외우는 거야. 딱 봐서 이거 잘 뭐야 이거. 문제를 그냥 딱 봐서 지가 판단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안 풀어. 얘네는 3등급이야. 2등급도 못 맞아. 얘네들은. 2등급 못 맞아. 3등급이야. 걔네들. 50점대면 3등급이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4번 보면은 이런 문제. 자, 4번 보면은 자, 우리가 보니까 이제 4번 문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내가 가져야 돼. x, y의 관계식이 나와 있고 x 값의 범위, y 값의 범위야. 이거의 최대 최소야. 됐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문제 유형이 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함수를 얘라 이 값을 라지 y라고 할 거야. 라지 y. 자, 그래서 니네 스스로 판정하는 거야. 자, 뭐가 문제니? 자, 이런 거죠. 뭐 출제자가 이걸 이용하래.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얘를 바꾸래. 그럼 출제자는 뭐야? 뻔하지. 준호아, 이게 말이 되냐? 조는 게? 난 궁금해서 그래. 자기가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데 왜 졸리는 거야? 궁금해서 그래. 나한테 배워서 성공한 아이들은 절대 안 졸거든. 왜 조는 건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자, 뭡니까? 야, 진짜 불안한 애들 많아. 생각보다 공부 똑바로 안 하는 애들, 일반반 애들이 똑바로 하는 애들이 나중에 다 제껴버리거든. 자, 어떻게 됩니까? 서인총고반 우리 반에서 정규 2번 시험 정규 5등 안에 드는 애들, 정규 10등 안에 4명 나왔어. 우리 반에서 이번 시험에서 다 일반반. 우리 반이 탑반이야? 일반반이야. 자, 보십시오. 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야. 그럼 이제 내 스스로 판단해야지. 선생님, 이런 유형은 뭐다? 이런 게 어딨어? 니네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 무슨 말이야? 최대 최소인데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y를 뭘로 봐?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변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그쵸? 변수가 몇 개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y 대신에 뭘 대입하란 거야? 3-x 대입해서 변수를 하나로 줄여라 이거지. 당연한 거 쟤를 이용하랬으니까 문제 이용도 없죠.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3-x의 제곱 됐습니까? 그걸 줄여야 되겠지. 그럼 줄이고 그럼 얼마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안 까먹어. 그 다음 그럼 당연히 얘도 바꿔야 되겠네. 그럼 3-x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뭐야? 3보다 얼마야? 작거나 같다지? 그럼 x는 얼마야? 0과 얼마 사이야? 그럼 끝났네. 최대 최소. 아래로 불러. x가 얼마? 2지. 0에서 뭐가 되는 거야? 최대. 2에서 최소. 알겠습니까? 끝.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가? 꼭지점 2잖아. 1이구나. 1이지.
아 그러면 0이고 얼마? 3이네. 1에서 최소 3에서 최대. 알겠습니까? 꼭좀 잘못 구했죠? 뭐 굉장히 쉬웠던 기초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정답률 100%죠.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자 5번, 6번, 7번, 8번, 9번 다 풀어가 빨리 시작. 10번까지. 5번부터 10번까지 빨리 풀어. 좀 잘 좀 챙겨 다닐 수 없어? 왜 이렇게 안 되는 애들 분위기를 내냐고 자꾸. 오 번 풀고 5번, 7번, 8번 5번, 6번은 풀지 마. 5번, 7번, 8번, 9번, 10번 시간 많이 못 줘. 빨리 풀어. 너 다 풀어놨어 벌써? 잠깐 끌려 하겠지. 자, 5분의 1에 800 마이너스 2x야. 그쵸? 그럼 대입하면은 맞죠? 얼마? 그럼 5분의 1에 얼마야? 얼마야? 800 얼마야? x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얼마? 마이너스 4x 플러스 800이 0일 때니까 x가 얼마야? 20일 때 됐습니까? 20일 때 그럼 세로의 길이 20대 입하면 y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기출문제 알겠습니까? 뭐 해석할 것 출제자가 명확히 출제 의도를 밝혔지? 이거 1번, 2번 이용해서 구하라고 알겠습니까? 뭐 다른 거 읽을 필요가 없지 수학에서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8번 보니까 자, 8번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8번도 보니까 이런 느낌이네. 자, 뭐 이거 쫙 나왔는데 판매 가격을 1,000원으로 하면 하루에 1,000개가 팔리고 10원씩 올릴 때마다 하루에 판매량이 200개씩 줄어든대. 올릴 때마다. 알겠습니까? 자, 이익을 최대로 하면은 자, 우리가 이익이야.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제품의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뭐 이렇게 막 좀 뭔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지. 됐습니까?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야.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자, 우리가 이제는 이익이라는 건 뭐야? 이익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원가에서 맞죠? 예. 판매가에서 뭘 빼야 돼? 내가 판매가에서 이게 판매를 1,000원에 그쵸? 그럼 원가가 800원이야. 그럼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0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판매가에서 뭘 빼야 돼? 원가를 빼주는 게 이익이야. 맞니? 자,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이익을 우리가 y라고 하면은 한번 읽어야지. 1,000원으로 하면 하루에 1,000개 뭐야? 10,000개를 팔 수 있어. 근데 10원씩 올릴 때마다 맞지? 1,000원에서 10원씩 몇 번 올릴지 몰라. 10원씩 올리는데 몇 번 올리는지 몰라. X번 올렸다고 칩시다. 맞지? 10원씩 올렸다 판매량은 200개씩 줄었는데 판매량 10,000개였죠. 200 얼마야? X. 자, 여기서 이제 빼야 되겠죠. 얘가 이제 판매가고 한 개의 원가는 얼마? 800원이지. 뭐야? 원가는 항상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잖아. 800원 맞지? 800원짜리 원가를 어떻게 되는 거야? 10,000개에서 얼마야? 200 얼마야? X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전멸을 했습니다. 애새끼들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풀 건데 잘 봐. 우리가 풀 때는 이런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자, 숫자가 클 때는 공통인수를 빼야 되겠지. 일단은 뭐야? 자, 얘하고 얘하고 묶을 수 있어 없어? 묶어야죠. 묶어서 공통인수가 얼마? 200이지. 네. 200에다가 얼마? 그 다음 몇 x야 그러면? 50x지. 50 마이너스 얼마야? x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알겠습니까? 얘하고 얘하고 묶었고 그 다음 여기는 뭐야? 이거에다가 얼마? 이거를 빼야지. 얼마 그러면? 200 마이너스 얼마? 10x지. 그럼 200이니까 10 빼고 얼마야? 100 얼마야? 100 플러스 X. 얘 여기서 200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200 플러스 얼마야? 10x 아니야? 그럼 또 10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 20 플러스 얼마야? x 됐어?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도 가져. 그러니까 수학 아무렇게나 풀면 안 돼. 모든 식은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럼 얘는 상관이 없잖아. 그냥 앞에 상수값이 정해져 있고 얘만 보면 되지. 마이너스 x의 제곱 20x 50x니까 얼마야? 30x 플러스 얼마야? 1000이야. 맞죠? 최대로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제품 한 개의 가격이야. 최대일 때는 얼마 떨어지면 마이너스 2x 30이 0일 때 x가 얼마일 때야? 15일 때. 제품 가격은 뭐니? 제품 가격은 이거죠. 됐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15 대입하면 얼마야? 15 곱하면 얼마야? 10에다 150이지? 그래서 1100 얼마야? 50원이 된다. 알겠습니까? 가격은 1150원.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9번, 10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9번 보면은요. 자, 마찬가지야.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이런 거야.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야. 그럼 직사하고 가로하고 뭐야? 세로야. 그런데 한 면의 길이가 12야. 근데 이거에다 한 면의 길이가 12야. 이거 가지고 어떤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니야? 예. 한 명에게 시켜가지고 어떻게 관계식 나타내? 얘가 직각이 그런데 잘 볼래? 잠깐만 직각 이등변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직각 이등변이니까 얘도 직각 이등변이지. 예. 그럼 얘가 y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도 뭐야? 얘도 y라 그럼 관계 왜냐면 이런 느낌이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야 맞죠? 넓이가 최대. 넓이라는 건 x 곱하기 y야 맞죠? 그럼 변수가 두 개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뭐야? x와 y의 관계식이지. 어떤 관계식 만들 수 있어? x 플러스 2y는 얼마야? 12. 됐으니까 관계식 표현할 수 있잖아. y 대신에 대입하면 넓이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역시 출제자가 주어진 두 개 가지고 풀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10번 한번 봐볼게요. 자, 10번은 방금 풀었던 문제하고 틀려. 세로의 줄이 가 있죠? 뭔가 세로의 줄을 이용하래.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뭐야? 10하고 6이야. 맞죠? 자, 근데 아까하고 틀려. 내가 모든 문제를 봐. x 곱하기 y야. 넓이의 최대값이야. 그럼 넓이의 최대값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치에 의해서 x, 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지? 필요해 안 필요해? 근데 아까 그 애들은 수학을 외우는 애들 이런 거야. 아까 문제는 이거 가지고 식 만들었는데 얘는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없는데 당연히 문제가 틀리니까 못 만들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당연히 내가 이걸 보는 순간 이 도형에서 뭘 만들어야 돼? x와 y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관계식을 만드셔야죠. 경험치상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 도형에서 관계식이야. 근데 이렇게 봐봐. 쓸데없이 이렇게 밑줄이 나온 게 아니지? 이거 봤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이거 대 이거하고 똑같아? 똑같죠. 쓸데없이 세로로 밑줄이 나온 거 아니죠? 이거 이용하라고 출제자가 말하고 있죠? 출제자가 말하는 그대로 풀어야 돼. 계산 과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거 같은 거야? 얘가 얼마야 그러면? 6-y야. 6-y 대 얼마야? 6은 얼마야? 6대 얼마야? 6대 10이죠. x 대 10이죠. 자, 우리가 비례식 풀 때는 가장 간단하게 3대 얼마야? 5. 됐습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안 같다? 관계식 나와서 대입하면 끝나 안 끝나? 끝나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다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아까는 직각 이등변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지? 그거에 의해서 관계식 만들었고 얘는 직각 이등변이 아니야. 뭔가 세로줄이 쫙 나와 있어. 그럼 이 세로줄에 닮은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려고 출제자가 니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출제 의도에 맞게 평상시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지금 나한테 수업을 들은 거지 니네가 출제 의도에 맞게 푸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해서 선생님 말하는 게 그런 아이들만 나중에 수학이 최고 수준에 올라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하다가 그냥 꼬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수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쌓이는 거야. 수학 시간에 많이 나한테 수업을 듣는다고 자기가 그럼 나하고 수업 들었던 애들은 성적 다 잘 나와야지. 아니? 똑같은 수업 듣고 어떤 애들은 숙제할 때 해석도 안 해. 몰라 이거 뭐야 씨. 안 풀어. 해석도 안 해. 근데 어떤 애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준 거하고 똑같이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출제자가 뭘 주어졌나 보는 거야. 출제자가 주어진 거 밑줄 치고 자 얘를 식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건가 똑같이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정확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애들은 나중에 자기가 뭐야 해석할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얘는 이제 최고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몇 개월 안 차이나? 2, 3개월이면 그렇게 되죠. 그 다음 모의평가. 자 정말 중요한 이제 모의평가죠. 이게 자 이 차함수 최대 최소 모의평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랬죠. 펴봐. 모의평가도 없어? 오늘 뭐 하는 거야 오늘? 아니 두 번 하면은 공통성 안 하고 투하는 거 뻔하.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자, 봅시다. 자, 32번 볼게요. 먼저 선생님 푸는 거하고 똑같아. 자, 누구야? 출제자의 생각을 읽어라. 알겠습니까? 생각을 읽어서 출제자가 너희한테 말하는, 맞지? 말하는 대로 풀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출제자는 두 자연수 A, B를 이용하라고 했어. 1번. 좀 이따 이용할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 최대 최소의 판별이야. 맞죠?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부를 거야. 맞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가 되도록 세 번째 2번. 자, 1, 2, 3 세 개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순서상의 개수를. 맞죠? 일단 1번은 생략. 좀 이따 사용할 거야. A, B 자연수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거 사용 안 하면 안 풀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A는 1, 2, 3, 4, 5, 6 이런 숫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최대 최소의 판별이야. 맞죠? 한 가지죠? 그럼 내가 말했잖아. A가 이제는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야. A가 여기 있을 수가 있어.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 A가 어디 있을 수가 있어? 여기 있을 수가 있겠죠? 맞아? 맞니? 그런데 이제는 자 1번을 합칠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A가 1, 자 잘 들어. 나는 출제 의도에 맞게 풀어. 잘 들어. 얘가 1번이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내 나만의 방식이야. 절대 시켜. 나는 니네처럼 아무렇게나 안 풀어. 이렇게 나는 절대로 난 고민한 적이 없어. 난 처음에 이 문제 보고 고민 안 해. 첫 번째 뭐야? 출제자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야. 출제 의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는 출제자가 말해주거든. 근데 대다수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지 않는 어설픈 애들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풀지? 출제자 얘기 안 들어.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그럼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럼 나는 출제자의 목소리를 푸니까 1번은 뭐가 되니까 자연수니까 이 사이에서 A가 얼마야? 1일 때하고 A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연수라는 걸 덧붙였죠. 아니야? 자, 그럼 A가 1일 때야. A가 1일 때는 최대는 얼마야? 최대는 꼭지점이 1이야. 그럼 최대는 얼마야? F 얼마일 때? F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지? 꼭지 쓰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마이너스 2일 때 아니야?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걸 9 플러스 얼마야? 2P. 그 다음 A가 1일 때 최소는 얼마야? 최소는 1일 때죠?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야? 1 대입하면 A가 얼마야? A가 1이고 A가 1이고 맞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최소는 2B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 됐습니까? 그럼 자연수니까 자 최대는 9 플러스 2B야. 그쵸?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 36보다 작아야 되고 세 번째 나오네. 그 다음 뭐보다 커야 돼?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습니까? 자 출제가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풀고 있죠?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출제. 근데 아직도 이러지. 출제자의 얘기는 듣지 않고 내 맘대로 푸는 거야. 정말 나쁜 습관이야. 내가 옛날에 처음에 상담할 때 이럴 거야. 부모님들한테 얘는 막 문제를 좀 아무렇게나 푸는 그건 뭐야? 이렇게 푸는 것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킬러 문항까지 다 접근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B가 몇 개 나와? 그럼 36이니까 9니까 얼마야? B는 1에서부터 얼마까지 가능해? 자연수니까 얼마까지 가능해? 13까지 가능하고 5 이상이니까 얼마서부터야? 3에서 13까지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얘는 A가 1일 때 몇 개? 11개죠? 11개. 완벽하게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다 풀었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 A가 얼마일 때야? 이제 똑같은 2일 때. 자, A가 2면은 맞죠? 최대값은 얼마야? F-2지 역시. 최대는 얼마야? A가 2니까 A가 2야. A가 2고 맞죠? 여기다 얼마를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돼? 안 해야 돼? 마이너스 2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야? 16 플러스 2B 16 플러스 2B 두 번째, 세 번째 36이야. 이렇게. 그 다음 최소는 당연히 얼마야? 최소는 A가 얼마에서 2일 때 아니야? 꼭지점이 2니까 맞죠?
그럼 얼마야? 역시 얘도 몇 B야 그냥. 몇 B야? B요. 그냥 2B죠. 꼭지점이니까 2B의 좌표 나와 있잖아. 얘는 얼마? 5 이상이죠. 그럼 B는 얼마서부터야? 3서부터 얼마까지야? 마지막. 마지막에 얼마까지 대입할 수 있어? 3서부터 10이요. 10까지 대입할 수 있죠. 10 대입하면은 딱 맞죠. 10까지. 8개죠. 얘는 8개. 자,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했어. 그냥 그러니까 계산 과정 정확히 적으라는 게 내 계산 과정을 보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계산 과정 정확히 쓰는 버릇 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푸는 사람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A가 얼마일 때? 3일 때. 자, A가 3이야. 맞죠? A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해봐야 되는 거 아직 몰라. A가 3일 때는 얼마야? 최대값은? A, 잘 몰라? 머릿속으로 안 되면 해. A가 3이잖아. 범위는 얼마서부터 얼마까지야? 마이너스 얼마서부터? 마이너스 2서부터 얼마까지야? 2까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아니면 적으라고. 난 머리가 안 따라가요? 그럼 이렇게 적으라고. 그럼 A가 3일 때야. 그럼 최대는 뭐야? 얼마야? F-2가 최대지. A에 3 대입한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최대는 얼마야? 25 플러스 2B. 얘가 얼마 이하야? 36 이하야. 됐습니까? 네. 됐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최소는 F2죠. 맞아 안 맞아? 그럼 A가 3 대신에 2 대입하면 얼마야? 최소는 얼마 나오니? 1 플러스 얼마? 2B가 나오죠. 얼마? 5 이상. 그러면 B는 얼마야? B는 얼마? 1하고 얼마야? 1하고 2만 되죠. 맞아 안 맞아? 근데 36 이하니까 얘가 1이 잘 봐. 자 우리가 1 플러스 2B가 얼마야? 5 이상이죠. 맞아? 그럼 B는 몇 개 나오니? 5 이상이니까 B는 1이 안 돼. 2서부터 얼마까지가 나와? 2서부터 얼마까지야? 5까지죠? B는 2서부터 얼마까지야? 5까지야. 됐습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 선생님 그럼 A3 표현해봐. 어디에선간 안 되겠지 뭐. 표현해봐. 4니까 얼마야? 4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6 플러스 2. 이거 하는 순간 끝났죠? B가 자연수가 나올 수 안 돼.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푼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뭐 했어? 출제 의도, 두 자연수, 최대 최소 이거 이용해. 세 가지 이용하는 거. 반드시 이거를 지키면서 풀었지. 내 멋대로 안 풀고 알겠습니까? 근데 정말 나쁜 버릇은 출제 의도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푸는 버릇이 애들이 되게 많아. 알겠습니까? 얘는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내가 철저하게 구조 분석하고 이게 굉장히 멋진 말로 포장되어 있잖아. 우리가 이제는 인간이라든지 모든 거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 거야. 자, 구조 분석법. 나만의 맞지? 어떤 강사의 구조 분석법.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 출제 의도가 구조야. 이 문제의 구조는 누가 만들었어? 출제자가 만들었지? 출제 의도가 구조라고. 그러니까 출제 의도 파악하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구조를 보면은 출제 의도가 다 똑같은 거야. 출제 의도가 구조거든. 당연히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 구조에 맞게 풀어야 되는 거 맞잖아. 알겠습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자, 이렇게 되고요. 다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성을 해야 돼. 내가 아직도 저렇게 출제 의도에 안 맞게 내 멋대로 풀고 있구나. 그럼 다시는 그러지 말자. 모평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왜냐면 내가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연습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풀었던 문제는 나도 모르게 사람인 이상 기억력에 의존해서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가 나는 정말 올바른 수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니네한테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 자, 따라하고 가볼까? 이거 어떻게 해? 자, 수자연수 A라고 했대. 이거라고 했다. 자, 한번 해보자. 아니 그냥 애들한테 설명해줘. 그냥 뭔지도 몰라. 출제 의도가 뭔지. 나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네 입장에서 푸는 방법이야. 나는 내가 푸는 방법이 아니라 너네 입장에서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어야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자 33번 자 볼게요. 굉장히 너무 좋았던 문제죠. 최다 출제됐던 문제 지금까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자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들은 다 이런 거야. 킬러 문항들은
우리가 이제는 자 20번, 자 21번, 20 몇 번이야? 29번, 30번에 전체적인 문항의 특징은 이런 거야. 함수가 됐던 뭐가 됐던인데 우리가 조건이 나오면 이런 거야. 어떤 함수가 1번 조건, 함수가 뭐 이렇게 생기건 2번 조건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만났다고 치자. 어떤 건 이렇게 생기고 어떤 건 만나서 뭐 이렇게 이렇게 2차가 이렇게 생기든지 간에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 자, 뭐 어떤 첫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조건 이 함수들 중에서 두 번째 조건 나라는 조건은 조건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이거는 전형적인 이런 패턴이야. 우리가 가라는 조건에서 당연히 함수,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두 양수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가라는 조건을 보면은 양수 PQ야. 이것도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양수 PQ 맞죠? 첫 번째 1번 양수 PQ 그냥 양수 PQ래 하고 넘어가야지. 이 정도는 됐어? 자 이제 두 번째야. 자 가라는 조건에서 이제 0,3에서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m 플러스 4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최소값은 같아 안 같아? 같죠? 가 나에서 알겠습니까? 맞아? 가 나에서 우리가 이제 딱 가 나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최소값이 같다야. 그러면 우리가 확정된 게 뭐가 되는 거야? 확정된 게. 자, 최소값은 똑같으니까 뭐야? 어디에서 가죠? x가 p에서 최소값을 가져 안 가져? 맞아요. 맞죠? x가 p. p가 그 범위 사이에 있다 이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 x가 p야. 그 다음 내가 이제 해석할게. 자, 그 다음 m 플러스 4 최대값이 4m이야. 자, 보면 이제 가라는 걸 한번 해볼게. 자, 가라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겠네. 자, 보면은 자, x가 p야. p에서 최소값이야. 맞아? 네. 그 다음 0과 3 이런 게 있겠네. 0하고 3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있습니까?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어떤 경우가 있어? 가능한 거 이거는 기본이지. 딱 하나만 나오질 않아. 절대로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x는 p야. p고 얼마야? 다시 얼마 사이야? 0과 얼마 사이야? 3 사이. 뭐 이런 경우가 있겠네. 알겠습니까? 맞아? 네. 그러면 내가 식으로 표현 이렇게 해야 이거는 지금 그림만 나타낸 거고 내가 식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지. 그럼 이때 최대 자 이때가 얼마? m 플러스 4니까 f0. 자 이때 fx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얘는 m으로 바뀌었죠. 네. p일 때 m 아니야? 맞죠? 그럼 p 0 대입하면 얼마? 0 대입하면 p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m은 표현을 해줘. m 플러스 4가 생길게. 그럼 p의 제곱은 얼마? p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런데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이게 있으니까. 이쪽 3에 가까우니까 p는 2야. 자, 그 다음 p가 2일 때 하나. 그 다음 이럴 때는 얼마야? 그 다음 최대는 얼마일 때야? 3일 때지. 그럼 3 대입하면 얼마야? 3 대입하면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얼마야? p의 제곱 플러스 m은 얼마야? 내가 표현하라고 그랬잖아. 식으로 아직 모른다고. 이거는 표현 안 해 애들이. 내가 그렇게 말해서 표현하라고. 표현해야지 답이 보인다고. 표현 안 하고 계속 생각만 하는 애들 있어. 이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뭐야 안 풀겠다라는 거야. 난 그냥 이거 어려워. 나 풀기 싫어 이런 거야. 그러면 m 플러스 4죠. 그럼 p는 얼마가 돼야 돼? p는 정리하지 마. 얼마? 1일 때나 1일 5인데 1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다시 이제 선택 상황이죠. 이제는 자 나라는 거 p가 2일 때하고 1일 때 p가 2야. 그러면 p가 2일 때는 얼마? 꼭지점이 얼마야? 2이고 0에서 얼마까지야? 또 표현해. 0에서 5까지죠. 이때 최대는 얼마야? 그러면 p가 1일 때는 4m이지. 또 표현해야지 또. 맞아 안 맞아? 그럼 p가 2니까 이때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fx는 얼마?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m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다 5 대입하면 얼마야? 9 플러스 얼마야? m은 얼마야? 4m. m은 얼마야?
m은 3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10이요. 맞죠? 자, 그런데 하나 또 빼먹은 게 있다. 와, 그래서 자연수. 그럼 얘랑 뒤에 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나와버렸지? 선택권. 이제 선택이 됐어. m은 3. 됐습니까? 그럼 끝났잖아.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야? fx는 끝났죠. 얼마야? x-2의 제곱 플러스 3이야. 이게 준 킬로그램이야. 29번. 세 번째로 어려운 알겠습니까? 별로 안 어렵잖아. 이런 패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됐습니까? 너무 좋은 문제들이었죠.